안녕하세요. 캐나다 알렉스입니다. 오늘은 렌트비 인상에 관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세입자를 한 명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세입자 관련해서 영상 찍은 게 있는데 제 영상들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입니다. 못 보신 분은 여기 위에 링크를 가셔서 보고 오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 주변에 불합리하게 집주인이 렌트비를 과하게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를 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아는 동생이 하나 토론토에서 살고 있어요. 그 친구는 토론토 다운타운 원베드를 렌트를 하고 있고 그 집에 산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렌트비가 되게 싸다고 합니다. 근데 어느 날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300불을 올리겠다 라고 한 거죠. 근데 그 친구도 어디서 들었어요. 올리는 금액이 제한이 있다. 근데 자세히 몰라서 저한테 전화가 왔고 이러쿵 저러쿵 설명을 해줬습니다. 또 추가로 제가 세입자가 있는데 렌트비를 올렸습니다. 저는 사실 렌트비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올려도 별 차이가 안 나요. 그래서 그냥 뭐 그거 올리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. 그래서 저도 월 나가는 그런 비용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이트 와보시면은 그 렌트에 관한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2023년에는 렌트비를 2%밖에 못 올립니다. 그래서 뭐 집주인이 몇백 불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말도 안 됩니다.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왜냐면 나라에서 2%밖에 못 올리게 했습니다. 근데 이건 BC 주니까 뭐 다른 주는 또 퍼센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죠. 2%를 맥시멈이니까 또 랜드로드는 아예 안 올릴 수도 있고 뭐 1%로 올릴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집주인이 몇백 불 올리겠다 하면은 여기 링크를 딱 보내면서 너 2%밖에 못 올린다 라고 받아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해마다 그 올릴 수 있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. 작년 같은 경우는 1.5%였고 2021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. 동결이었습니다. 그리고 집주인이 2%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도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 혹시 랜드로드 그 홈 오너분께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. 우선은 이 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테넌트 세입자의 이름을 적고 그 거주지를 적으면 되겠죠. 여기 메일링 애드레스에. 그리고 이게 위에 거 렌탈 애드레스랑 메일링 애드레스가 같으면 이 아래는 작성을 안 해도 되고, 그리고 여기는 그 홈 오너의 개인 정보를 쓰면 됩니다. 그리고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지, 그리고 2% 금액을 여기다 쓰면 되고, 총 2%를 증가한 값을 여기 쓰고 세입자한테 보내주면 되는데, 이 노티스를 3개월, 그러니까 만 3개월 이전에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날짜가 12월 29일이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보냈잖아요. 1, 2, 3, 4월 달부터 그 인상한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있겠죠. 집주인이 200불 올리겠다. 그러면은 렌트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너는 2%밖에 못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, 그래 알겠어 2% 올릴게. 다음 달부터 2% 내라고 하면은 그것도 노 하실 수 있습니다. 너 이 폼 작성해서 나한테 줘야 된다. 그리고 만 3개월 노티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후부터 인상된 금액의 렌트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폼을 꼭 받고 나서, 왜냐면 3개월 동안 몇십 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. 3개월이면 뭐 100불이 될 수도 있고 150불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얼마 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이 언제야? 11, 12, 11, 19, 9월 말에 이 폼을 작성해서 세입자한테 보냈습니다. 3개월 전에. 그래서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. 거의 모기지를 내시는 분이 고정금리로 모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는 모기지 금액은 증가하지 않았을 텐데, 아마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빚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빚을 조금 갚기 위해서 렌트비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옛날에 메트로타운 살 때 콘도에서 렌트를 하고 살았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집주인이 중국에 있었고 중간에 그 집을 관리해주는 리얼터였던 것 같아요. 그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계약도 그분이랑 하고 모든 뭐
집 관련된 거는 그분이랑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. 그때도 리얼터니까 이런 거 잘 아시니까 이런 노티스를 저한테 줬었습니다. 그래서 몇 퍼센트를 올리겠다라고 저한테 노티스를 줬고, 아마 그때가 2020년 정도쯤이었으니까 거의 한 2점 몇 퍼센트였던 거죠. 꽤나 큰 금액을 올린다고 한 거예요. 근데 리얼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약간 힌트 준 것처럼 좀 금액이 많다고 느껴지면은 얘기를 하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그때 영주권도 없었고 리얼터가 봤을 때 좀 안쓰러웠나 봐요. 그래서 뭐 그럼 당연히 얘기했죠. 아, 나 조금 그 금액이 부담된다라고 그 중간 관리하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너 얼마로 올렸으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. 인상 금액이 한 뭐 5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래, 그러면은 집주인이랑 얘기해 볼게라고 가서 얘기를 하고 반만 저한테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노티스를 집주인한테 받았다고 해서 그냥 오케이 하지 마시고, 아, 지금 나도 내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 대기는 조금 지났고 요즘 몸이 아파서 일을 많이 못 갔다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렌트비 인상을 조금 깎는 걸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2%도 뭐 큰 금액이 아니지만 1년이 되면은 큰 금액이잖아요. 뭐 몇백 불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데, 그래서 렌트비 인상 노티스를 받아도 그냥 바로 액셉트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는 어쨌든 1월 1일부터 인상된 렌트비를 받는데 그 세입자가 깜빡할까봐 오늘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. 이거 리마인더로 1월 1일부터는 이거야 라고 문자를 보낸 거죠. 오케이, 알았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, 스토브가 스타트가 안 된대요. 근데 이렇게 매뉴얼 손으로 이렇게 가스 라이터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 점화하는 게 마탱이가 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괜히 연락을 한 거죠. 그냥 괜히 이거 리마인더 준다고 연락했다가 괜히 고쳐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. 근데 이런 것도 고쳐주는 게 어쨌든 오너의 책임이니까 해줘야죠.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자기가 다시 보고 고쳐보도록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연락이 오면은 제가 가서 고칠 생각입니다. 제가 어쨌든 캐나다에 처음 와서 청소기 회사에서 2년 동안 다니지 않았습니까? 제가 봤을 땐 그거 스타터만 갈아 끼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거 아마존에서 사서 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. 제가 만약에 업체를 부르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. 제가 청소기 회사 다닐 때 청소기 고치러 가잖아요.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차지를 하고 고치는 비용, 고치는 시간도 차지하고 또 부품 교체를 하게 되면은 그 부품에 대해서도 차지를 하는데 그 부품에 대해서 또 몇 배를 해서 차지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몇백 불, 그거 하나 교체하는데 몇백 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락이 아예 안 오면은 더 좋겠죠? 아,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 거 까먹었는데, 이 집 렌트비 인상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올렸던 게 1년이 안 됐다. 그러면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내일 모레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떡국 맛있게 드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. 그럼 안녕.